있고요. 그다음에 제 거 카톡 프로필에 제가 종목하고 그 교육용 종목하고 유튜브 책 도움이 될 만한 그다음에 종목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흐름, 시장 흐름의 어떤 특징, 이 특징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참고하셔서 이게 이제 시장 흐름을 보시고서 이제 저희는 이제 중장기를 하는데, 중장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보유를 누가 잘하냐, 그죠? 많이 올라갈, 그죠? 이 많이 올라갈 종목을, 그죠? 자기가 상가격 대비 두 배, 세 배, 이렇게 두 배, 세 배, 이렇게요. 100%, 200% 이렇게 올라갈 종목을 보유를 잘못하면, 이게 보유를 짧게 하면, 그런 얘기죠. 짧게 하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투자라는 게 이제 거의 투자 입구로, 저희는 이제 중장기를 하지만 투자 입구로 결국은 보유입니다, 보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것은 이제 투자라기보다는 그쪽 매매죠, 매매. 그러니까 매매하고 투자하고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저희는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가능하면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확률이 높으면 이제 중요한 거 확률이죠. 확률이 높은 이게 우상향할, 그죠? 이게 추세죠, 추세. 우상향할 그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그 확률이 높다는 건 이게 100%는 없어요. 이게 100%는 확률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99%입니다. 99.9%, 99.9%. 투자에서 100%란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서 100%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는 항상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확률이 100%면은 뭐 리스크 관리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계속 들고 있으면 되니까. 리스크를 왜 관리해야 되냐? 이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확률이 높은 분들도,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나? 그 본인의 확률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 확률 안에 있는 것은 결국 수익으로, 이게 크든 적든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확률 밖에 있는 게 문제죠. 확률 밖에 있는 게. 확률 안에 있는 건, 확률 안에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욕심만 너무 부리지 않으면 크든 적든 거의 100%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확률 범위 안에서는. 근데 문제는 내 확률 밖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결국 확률 밖에 있는 것은 대응을 결국은 리스크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다.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이게 손절이죠, 손절. 손절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낮을수록 손절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확률이 높으면은 이제 그만큼 손절 횟수가 적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확률 밖에 있는 리스크 관리를,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예요, 노하우. 노하우인데, 이 노하우는 본인의 어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이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어떤 손절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나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손절 안 한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손절은 누구나 한다. 누구나 다 하는데 이제 손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냐가 문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손절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가 이제 손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린 것은 그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어떤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팁을. 그런데 이 손절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해야 되냐? 누가 해야 되냐? 결국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 이제 요게 잘 돼 있는 분은 요것이 잘 돼 있는 분은 제가 얘기하는 이제 이 계좌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계좌가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하는 거죠. 우상향을 하는 거고 요게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그죠? 내 그냥 원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내 원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우하향을 한다. 우하향, 우하향을. 근데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중에 거의 90% 이상은 계좌가 우하향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제가 얘기했듯이 다른 거 없어요. 이거 확률이 100%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투자는 문제는 확률이 100%, 100%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계좌가 우상향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익절 부분과 그 손절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익절을 기회가 생기면은 이걸 이렇게 짧게 그저 단타하듯이 짧게 자를 게 아니라 이것을 이제 그 추세를 잘 판단해서 추세를 잘 판단한 것은 결국 추세선을 긋는다니 그어서 추세선을 그어서 그 안에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추세선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익절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종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 10종목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1번부터 10종목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최소한도 한두 종목은 그래도 플러스 50% 이상. 그죠? 뭐 클수록 좋죠. 플러스 100% 이상, 플러스 뭐 200%, 플러스 300%, 플러스 500% 이런 게 하나씩 나와주면 좋죠. 우리가 중장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음? 소리 잘 들리신다. 3번 쳐보세요. 소리 잘 들리신다. 3번.
그 소리 안 들리시는 분은 소리 안 들린다니까 또 제가 다시 나갔다 들어와 보시고요. 아무튼 어, 혹시 볼륨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볼륨을 한번 최대한으로 해보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을 다 이렇게 막 50% 100% 이렇게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종목, 20종목 했었을 때 최소한 한두 종목, 서너 종목은 50% 이상, 100% 이상, 200% 이상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줘야 그래야 이렇게 이제 손절은 가능하면은 손절을 이렇게 막 길게 할 필요가 없죠. 길게 할 필요 없다. 손절은 내가 어떤 이제 기준을 가지고 기준은 있어야 돼요. 손절을 잘 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교육용 종목에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교육용 종목에서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손절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가능하면 기준을 세워놓고 가능하면 짧게,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짧게라는 게 뭐, 아무튼 숫자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그 마이너스 10%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응? 마이너스 10%를. 이게 팔았다가 다시 사는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그 종목이 좋아 보여서 아무튼 좋아 보여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샀는데 하루 만에 그러든 뭐 며칠에 걸쳐서 그러든 뭐 1, 2주를 걸쳐서 그러든 그래서 마이너스 10%를 넘어간다.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마지노선이다라는 거죠. 마지노선. 그래서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마지노선. 그 이상은 가면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손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손절을 이제 뭘로 메꾸냐면 이렇게 이제 수익이 많이 나는 이런 종목 등의 수익의 일부로 메꾸는 거예요. 그죠? 이 종목으로 다시 복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A라는 종목을 내가 했다가 이게 마이너스 10% 손절을 했다. 그러니까 나는 또 나중에 또 A라는 종목을 사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0%난 것을 내가 여기서 플러스 10%를 내가지고 이걸 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금방금방 오는 게 아니니까요. 금방금방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타이밍 한참 기다려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종목에서 손실난 것은 그 종목으로 다시 사서 메꾸려고 하면은 타이밍이 잘 안 맞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죠? 이렇게 그 종목 중에 몇 개 이렇게 크게 수익 난 종목 그죠? 그래서 50% 수익 났다. 그럼 이 중에서 이제 50%면 40%가 수익인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10% 그죠? 수익 중에서 10%는 이걸 메꾸는 거죠. 이거. 이게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5번. 그러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걸. 응?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잖아요.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본인들 계좌다. 그래서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해야 계좌 관리가 잘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그죠? 결국 계좌를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뭐 2배 가고 3배 가고 4배 가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2배짜리, 3배짜리, 4배짜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결국 그 종목을 내가 그죠? 그 종목을 내가 평생 가지고 갈 종목 아니고는 근데 뭐 평생 가지고 갈 종목이 그 평생 가지고 갈 종목이라면 진짜 우량주로서 진짜 그죠? 바닥권에 사가지고
아주 쌀 때 사서, 이게 코로나 왔을 때라든지, 그죠? 막 금융위기 왔을 때, IMF 왔을 때 막 이럴 때. 근데 그럴 때 샀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많이 나면 파는 게 나아요, 파는 게.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아무튼 민주당에서 상법 개정도 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이제 법 개정하는 걸 봐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개정이 된 게 아니니까요.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 바닥권에 샀다고 해도 그게 뭐 10배가 났던 뭐 20배가 났던 30배가 났던 일단은 저는 파는 게 팔고 그죠? 팔고 그 수익금을 잘 지켜서 그다음에 재투자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직까지는 그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매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 배당하고 뭐 본인들이 이제 얼마치 샀고 배당이 얼만큼 나오고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SK텔레콤 같은 거 SK텔레콤 같은 것은 지금 사라는 게 아니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게 말이 되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그게 그 IMF 무렵에 SK텔레콤 이게 그 이동통신의 선두주잖아요. 이동통신에 지금 뭐 KT도 있고 뭐 있지만 SK텔레콤이 이게 90년대 말 그죠? 그 IMF 무렵이죠. IMF 무렵 SK텔레콤 같은 게 이게 제 기억으로는 1년인가 2년 만인가 아무튼 이게 거의 100배 올랐거든요. 100배, 100배, 100배. 시간도 많이 안 걸렸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 2년 만에 1, 2년 만에 100배 올랐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죠? 아무튼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어떤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게 그 당시 이게 독점이었잖아요. 독점. 그래서 SK텔레콤 같은 경우 그죠? 이게 거의 2년 만에 100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게 100배 가기 전에 이게 바닥권에 했을 때 그것도 한두 주 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막 한 1억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100배 갔으면 이게 100억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있냐? 그죠?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이 있냐, 진짜? 응? 있다는 것이죠. 응?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SK텔레콤 다니는 직원들한테 SK텔레콤에서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나눠줬었어요. 이게 보너스를 줬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그 SK텔레콤에 한 10년 정도, 아무튼 5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근무하신 분들은 막 주가가 막 1, 2년 만에 이렇게 100배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그 SK텔레콤에 그때 아무튼 5년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다녀서 그 주식을 받았던 분들, 그때 받아서 바로 안 팔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그죠? 웬만하면 그냥 막 몇십억씩 됐었죠. 몇십억. 막 20억, 30억.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근데 SK텔레콤을 1억 원치 사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매도를 안 하고 있으면 100억이 됐는데,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거의 2000년대 초니까요. 지금 보면 25년도니까, 그쵸? 거의 지금 한 25년 이상 됐잖아. 25년 이상. 됐는데, 이제 1억 원어치 사신 분은 이렇게 100배 올랐다. 이것도 중요한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 사는 그죠? 현금이 엄청 많잖아요. 현금이 그 UV라고 해서 UV율이 막 거의 한 1000%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1억어치 사가지고 100억 되신 분은 이게 매년
그죠? 매년 배당금이 1억씩 나온다, 1억씩. 그러니까 이분들은 배당금, 그러니까 이 주가가 100배 올랐고, 그 다음에 아무튼 배당금이 매년 1억씩. 그래가지고 지금 한 25년 정도 됐으니까, 그 배당금만 해도 거의 한 25억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주식들 같으면은 이렇게 사서 그 다음에는 별로 오르고 내리지 않아요. 거의 뭐 그 가격 박스권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근데 뭐안 올라도 배당금이 이렇게 막 거의 1억씩 나오니까, 그죠? 이게 원금만큼 나오죠, 원금만큼. 그러니까 이런 주식 같으면은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장기 투자 아니면 이런 분들은 그죠? 팔 필요가 없죠. 이런 주식을 그냥 평생 가지고 가는 거죠, 평생. 그냥 매년 1억씩 나오는데 이걸 왜 팔아요? 응? 팔 필요가 없지. 주가도 100개 올라 있는데다가 그죠? 배당금이 1억씩 나오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이걸 왜 팔아요? 팔 필요가 없죠. 응? 그러니까 이러면은 평생 가지고 가는 주식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이 얘기예요. 근데 이런 종목이 있냐는 얘기죠. 이런 종목이 있냐. 사실은 이제 그 장기 투자하고 그 평생 어떤 주식을 들고 가서 그냥 종목 하나 이렇게 아무튼 망하지 않고 그냥 100년, 200년 뭐 이렇게 300년 가도 망하지 않을 회사고, 그러면 이런 종목 하나 이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몇 천만 원치,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천만 원치 사가지고, 그죠? 자기 퇴직할 때까지 쭉 들고 하면은 그냥 그거 하나로 그죠? 노후 자금이 딱 해결이 되는 거죠. 미국 같은 데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개인들 중에. 그것은 딴 게 아니고 미국의 주식시장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많이 다르다. 이 얘기를 제가 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바뀔지, 이게 지금보다는 이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결국은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한 것은 이런 종목들 아니고는 결국 매도를 해야 된다. 매도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매도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이왕이면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충분히 기다렸다. 그러니까 추세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고점 근처, 고점은 아니더라도 고점 근처 매도해야 그게 매도를 잘한 것이다. 그 매도를 잘 해야 된다. 매도를 특히나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제 알트코인도 그렇고, 알트코인은 제가 얘기했어요. 알트코인은 불장은 시작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도 이제 제가 그 대세 상승장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대세 상승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대세 상승장, 아무튼 대세 상승장 지수가 최소한도 2배, 이렇게 지수가 지금 2,500에서, 그 지수가 지금 2,500에서 이렇게 5,000, 이렇게 한 2년 정도 거쳐서 5,000을 이렇게 간다 했었을 때, 이것도 뭐 그냥 쭉 가는 거 아니죠. 뭐 가다가 막 이렇게 조정 받으면서 가죠. 쭉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장이 지수가 이렇게 2배, 한 2년 정도 걸쳐서 2배 이렇게 가는 이런 장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 이걸 자주 하는 것보다는 이 종목을 잘 찾아서, 이 종목이 이렇게 한 2년 정도 어떤 추세를 이렇게 잘 끌고 갈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찾아서 주로 이렇게 샀다 팔았다 보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대세 상승장이나 이게 곧 있으면 올 이제 알트코인, 그죠? 알트코인 이제 본격적인 불장,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그죠? 본격적인 불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이런 데가 이제 이런 데가 매도자리가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대세 상승장이나 본격적인 불장이 되면 그러면 이런 데가 매도자리가 아니고 이런 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데가 뭐냐 이게 눌림목이라는 거죠. 눌림목. 그러니까 주가가 무조건 떨어지면 그게 눌림목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이렇게 조건.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 조건이 중요해요. 투자에서는. 제가 조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투자에서는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나 이렇게 이제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아무리 막 해서 이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막 마이너스 막 해서 50% 60%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이런 자리가 매도 자리가 아니고 이런 데는 눌림목이다. 눌림목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이 눌림목은 눌렸다 다시 간다는 거죠. 눌렸다 다시 가고 눌렸다. 눌림목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려고 눌림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올릴 거 다 올리고 떨어질 이제는 그만 올라오고 이제 여기서 상승 끝 이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눌리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조건은 이게 대세 상승장이나 알트코인 불장이 본격화됐을 때 그렇다는 것이죠. 응?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눌림목에서는 이게 매도 자리가 아니고 매도를 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이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추가 매수. 그래서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추가 매수 이걸 우리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불타기다. 불타기. 음? 그만큼 이제 비싸게 사지만 더 갈 줄 알기 때문에 더 사는 거죠. 이게 불타기예요. 근데 이런 불타기가 잘 통할 수 있는 시장이 이런 대세 상승장이거나 알트코인에서 불장이 본격화됐을 때 이건 이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이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가능한 한 고점 근처까지 끌고 간다 이거죠. 그리고 내 현금이 더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더 추가 매수를 해서 결국은 내 수익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여기 샀는데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더 올라가. 여기 샀는데 고점이 여기다 그러면 이만큼을 더 올라가는 거죠. 여기 사면 이만큼을 더 올라가고 이만큼은 더 올라가고 여기서 이만큼 더 올라가고 그죠? 뭐 내가 산 물량에 대해서 이만큼의 수익금이 발생하고 수익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거죠. 내가 산 만큼. 이게 불타기라는 거죠. 그래서 대세 상승장이나 알트코인 불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수익이 더 늘어난다.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죠. 필요하긴 한데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그 주식시장에서는 이 예탁금이 중요합니다. 예탁금이 느느냐 줄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와서 지금은 이게 그죠? 실제로 대선은 6월 3일 날 있었잖아요. 대선은 6월 3일 날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기 어떻게 보면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보면은 고객 예탁금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3조에서 56조, 62조. 그런데 이게 앞으로 더 늘 거다. 이게 더 늘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고객 예탁금이 이게 투자자 예탁금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00조 이상도 100조 이상도 저는 가능해 보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총알이잖아요. 그 개인 투자자들의 이 예탁금이 왜 느냐? 왜 느냐? 그죠? 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탁금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주식 계좌가 있잖아요. 이게 주식 계좌가 이렇게 있으면 이 주식 계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주식을 예를 들어서 1억을 기준으로 하면 주식으로 해서 9천만 원치를 가지고 있어요. 9천만 원치. 9천만 원치가 주식으로 있고 현금으로 이렇게 현금으로 1천만 원이 있었는데 주식 계좌 안에 이게 주식으로 9천만 원이 있고 현금으로 1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 계좌를 얘기한 겁니다. 그 세력들 계좌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 계좌가 근데 이 9천만 원 주식이 이 주식이 예를 들어서 이게 예? 예를 들어서 한 50종목이다. 50종목이었는데 50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종목 정도가 이렇게 플러스가 다 있고 나머지 이제 한 40종목이 이렇게 해서 크든 적든 이렇게 마이너스가 다 있었다. 마이너스가 크든 적든 마이너스가 다 있었는데 이게 실제 지금 개인들 계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세상승장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했죠. 대세상승장이라는 것은 지수도 오르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다 오른다. 그게 대세상승장이다. 다만 이제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막 예를 들어서 같은 기간에 막 30% 50% 오르는데 어떤 종목은 그냥 5% 10% 오르고 이제 이렇게 오르는 폭은 달라도 종목에 따라서 웬만한 종목이 다 오르는 게 그 대세상승장이다.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대세 상승장은 웬만한 종목이 거의 다 올라요. 거의. 다만 이제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떤 종목은 뭐 한 3%, 5%, 뭐 10% 이렇게 오르는데 어떤 종목은 내서 막 50%, 100%막 이렇게 오르고 이게 오르는 폭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50%, 100% 오르는 게 이제 그게 주도주. 대세 상승장일 때 주도주인 거고 그 지금 같은 경우는 주로 주도주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증권주가 지금 엄청 잘 오르잖아요. 보면은 우량주면서. 그 제가 아무튼 몇 주 전부터 증권주 얘기를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끝나기 전부터 그- 그래서 증권주가 이렇게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여서 지수를 끌고 가고 그 증권주 자체들도 많이 오르고 증권주 자체들이 많이 오르면서 시장의 지수를 끌고 가고 이게 대세 상승장이 오는 그 시그널 징조인데 이것은 거의 15년 20년 만에 한번 오는 거다 이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올랐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응? 제가 아마 거의 4월 달부터 얘기했을 거요. 4월 한 첫째 주, 둘째 주인가 했을 주 그때부터 제가 올린 유튜브 보면 있으니까요. 보면 그래서 지금 예탁금이 늘어나는 거 요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탁금이 늘어나는 거 이게 종목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이 투자자가 이 돈을 벌려면 이 수익을 내려면 이 투자자가 돈을 벌고 수익을 내려면 결국 어디서 내야 돼요? 시장에서 내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이게 주식 같으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고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알트코인 같으면은 코인 시장에서 그 돈을 벌고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내가 그 시장에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죠?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이 벌려면, 이 종목이나 해서 알트코인을 내가 어떤 알트코인을 가지고 있나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을 이해를 하셔야 남들보다, 그죠? 같은 종목을 가지고도, 같은 알트코인을 가지고도 남들보다 훨씬 몇 배 더, 어떤 것은 몇십 배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을 잘 아셔야. 그 투자 잘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죠? 다 뭐예요? 공통점이 시장을 잘 알잖아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종목만 쫓아다니는데, 알트코인만 쫓아다니는데, 진짜 큰 돈 버시는 분들 보세요. 다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시장에 대해서 정통해 있잖아요. 보시면. 음? 그래서 그 시장에서 내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큰 돈을 벌고 큰 수익을 벌려면, 그죠? 대박에 가까운 큰 수익을 내려면 결국은 그 시장을 잘 알아야 되고, 결국 시장을 잘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지금 왜 이런 돈의 흐름이 지금 돈의 흐름이 왜 지금 이런 돈의 흐름이고, 또 앞으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그런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그 돈의 흐름을 보면은 지수가 앞으로 많이 가겠다, 적게 가겠다. 앞으로 알트코인들이 진짜, 그죠? 알트코인들이 진짜 50배짜리, 100배짜리들이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그걸 이해를 하시려면은 그 돈의 흐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돈의 흐름이. 응? 그 돈의 흐름이 이해가 안 되면은 그죠? 지금 왜 이렇게 빨리 안 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회가 올 때,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도 이게 대세 상승장이 오기 전에, 대세 상승장이 온 다음이 아니고, 대세 상승장이 오기 전, 이게 대세 상승장의 초입부, 대세 상승장의 초반부에 있었을 때, 앞으로 2, 3년에 걸쳐서 대세 상승장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큰 수익을, 그죠? 거의 대박에 가까운 큰 수익을 낼 거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도 그러죠. 나중에 진짜 불장이 막 본격화돼서 알트코인들이 막 50배짜리, 100배짜리 막 이런 게 나오면, 이 불장인 줄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개인들, 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다 알죠, 그때는. 응? 근데 그때서 돈 싸들고 들어오면은 돈을 벌 수 있냐는 얘기죠. 응? 그때서 들어오면 그냥 버렸다 까먹었다 반복하다 끝나죠. 응? 벌기는 뭘 벌어요. 그 2년 전에 그 에코프로 가지고 잘 보셨잖아요, 그때. 그게 반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예탁금, 여기서 예탁금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의 예탁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의 예탁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대서상징장의 지금 초입부에 있는 거죠. 대서상징장의 초입부에 있을 때, 그래도 지수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지수가 거의 한 400포인트, 그렇죠? 거의 뭐 지금 거의 3000포인트 거의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2500, 600에서 3000포인트 왔으니까 거의 400포인트, 500포인트를, 그것도 거의 2주 만에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런 얘기죠. 이제 그 개인들 계좌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게 그 2주 동안의 지수가, 그죠? 거의 2주 동안의 지수가 거의 한 2400, 한 50, 2500 이렇게 있던 지수가
지금 거의 뭐 2,900, 뭐 3,000은 안 넘었지만 2,900 얼마에 뭐 2,980까지 갔었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게 2주 만에 거의 500포인트 올랐잖아요. 500포인트. 500포인트를 오르니까 이 코스피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엄청, 지수가 그저 종목, 그저 막 급등주처럼 오른 거예요. 급등주. 제가 이거 올려놨다. 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거의 급등주. 거의 2주 만에 그저 이게 몇 프로 오른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수가 2주 만에 급등하니까 그러니까 그저 웬만한 종목들이 올랐다니요. 웬만한 종목들이 이렇게 어떤 종목 많이 오르고 어떤 종목 조금 오르고 이제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지간한 종목들이 거의 다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지간한 종목들이 거의 다 오르니까 그 개인들 계좌에 있는 그 종목들이 특히 우량주 쪽에 가까운 종목들은 그죠? 그동안 제가 지난주에 했던 카카오 거의 뭐그 2년 동안 끔찍도 않는 카카오까지도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 개인들이 갖고 있던 이렇게 손실이 나 있던 종목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손실이 나 있던 종목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수가 오르고 웬만한 종목이 오르다 보니까 개인들 계좌 안에서 손실 났던 종목들이 거의 다는 아니도 많은 종목들이 원금 근처에 온다. 실제로 원금 근처에 오니까 개인들이 원금 근처에 오면은 개인들은 어떻게 돼요? 매도를 한다. 매도를 해서 그 매도를 하면 이제 현금이 생기는데 이 현금을 이제 계좌 밖으로 이제 여기 계좌에서 빼서 또 은행 계좌로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은행 계좌나 이런 쪽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 계좌에 그냥 놔둔다는 얘기죠. 주식 계좌에. 응? 이게 예탁금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탁금이 느는 게 개인들이 주식 계좌로 은행에 있는 돈을 주식 계좌로 옮겨서 그래서 예탁금이 는다기보다는 그냥 주식 계좌 안에서 그 많은 종목들이 그동안 마이너스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 지수가 급등하고 웬만한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원금 근처에 오다 보니까 그 종목을 팔고 그래서 현금이 나오면 그 현금을 이제 은행 계좌로 옮기는 게 아니라 주식 계좌에 놔둔다는 얘기죠. 그 주식 계좌에 놔둔다는 게 뭐예요? 응? 그래서 예탁금이 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2주 만에 이렇게 막 급등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특히 우량주들이 이렇게 막 오르고 했었던 것들은 결국은 이 지수도 그리고 우량주들 종목도 결국은 이걸 누가 올렸냐 누가 올렸냐는 얘기 누가 올렸어요? 써보세요 채팅창에 누가 올렸을까요? 지수도 종목도 누가 올렸을까요? 2주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누가? 누가 올렸을까요? 그쵸. 그쵸. 특히나, 이게 세력들 중에서도, 지수도 종목도 결국 세력들 중에서 누가 올렸냐? 주로 외국인들이 올린 겁니다. 외국인들이. 그 외국인들이 왜 올렸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의 우량주들을 왜 올렸을까요?
이거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서 한국의 우량주들을 끌어올린 것은 지금 보세요. 그 SK 하이닉스도 보세요.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딱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고점 근처 왔잖아요. 보시면 SK 하이닉스 보세요. SK 하이닉스. 응? 보세요. SK 하이닉스.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 보세요. 전고점 다 왔잖아요. 보세요. 지금 보세요. 여기 한 주, 두 주, 세 주. 그죠?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 두 주, 이제 2주 끝나고 3주째 되잖아요. 보시면 딱 보세요. 타이밍 보세요. 타이밍. 타이밍을 보세요. 그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여기 주봉이에요. 주봉 보세요. 응? 이거 보세요. 한 주, 두 주, 이번 주 3주째. 이때 대선 끝났잖아요. 이게 대선 끝난 거고.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나서 한 주, 두 주, 3주. 자, 보세요. 그러면 자, SK하이닉스 제가 계속 이거 보세요. SK하이닉스 0258. 지금 제가 이제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응? 보세요. 지금 누가 사고 누가 팔고 있는지 SK하이닉스 보세요. 응? 제가 계속 얘기한 거잖아요. 보세요. 보세요. 외국인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 계속 사고 있죠. 그다음 기관 막 엄청 사고 있죠. 그 개인들은 또 막 열심히 팔고 있죠. 보세요. 그 개인들 엄청 팔고 있죠. 그 개인들은 왜 팔겠어요? 예, 개인들 딴 거 없죠. 여기 원금 근처 오니까 판 거예요. 수익 나서 판다기보다는 원금 근처 오니까 판 겁니다. 원금 근처. 그리고 지금 기관하고 이분들이 지금 막 쌍끌이 하면서 그러니까 예스카인스 같은 경우도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종목을 예스카인스를 제가 이제 교육용 종목으로 들이지는 않았지만 종목은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그 일봉 보세요. 그러면 여기 SK하이닉스도 거기 그 교육용 종목만 잘 이해하고 계셨으면은 매수해야 될 자리가 어디였었냐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 교육용 종목만 그저 잘 이해를 하시면 본인들이 종목을 찾는데 응용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응용을. 그리고 이 에스카인스 같은 경우는 이게 우량주잖아요. 우량주.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보세요. 시가총액이 지금 몇십 조짜리잖아요. 이게. 근데 보세요. 여기 제가 딱 설명한 거 그대로 나왔잖아요. 보세요. 여기 이게 21선이거든요. 21선이잖아요. 노란 선이. 21선 여기서 21선 밑에 떨어졌다가 그죠? 21선 밑에 있다가 여기 올라타잖아요. 보세요. 올라탔죠? 그러면 보시면 지금 이런 자리, 음? 요런 자리, 이런 자리가 제가 얘기하는 그 교육용 종목에서 이런 게 맥점이죠, 맥점. 이런 데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냥 1억 사도 되고 2억 사도 되고 뭐 5억 사도 되고 10억 사도 되고 그런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보세요. 여기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누르면 그 다음에 여기서 못 샀으면 여기 이런 자리가 또 살만한 자리죠. 응? 그리고 나서 우상향을 찾아 보세요.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5번.
이런 게 진짜 좋은 종목 아니에요? 이런 게? 응? 베팅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 현금 많고, 어? 현금에서 막그 10억 이상 있고 몇십억 있고 이런 분들은 그 남들 찾아주는 종목 쫓아다니지 말고, 응? 스스로 찾을 수 있잖아요. 보시면. 응? 얼마든지 그 베팅 할 수 있는 그 1억이 아니라 몇 억을 베팅해도 되죠. 응?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여기 SK하이닉스 그 실적 한번 볼까요? 그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이거 보나마나 그죠? 실적 보세요. SK하이닉스 이거 보세요. 매출 보세요. 여기 2023년도부터 그죠? 2023년도 거의 더블 가까이 나죠? 그죠? 그다음 여기도 지금 엄청 그죠? 이 몇 프로 매출이 매출이 지금 급격하게 늘잖아요. 보시면 응? 급격하게 왜 그래요? 지금 이게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그 AI하고 해서 그 HBM이죠. 이쪽으로 해서 지금 SK하이닉스가 그 삼성전자보다 앞서 있잖아요.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는 한국 주식시장 반도체 1위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예요. 이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이 얘기도. 그 영업 실적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3년도는 마이너스 나왔었죠?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응?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나는 요런. 그죠? 2024년도에, 그죠? 이게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 AI의 영향을 받아서 그 HBM 쪽으로 그 삼성전자보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가 1등 기업이니까 지금 반도체 1등 기업은 삼성전자가 아니고 SK하이닉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늘죠. 앞으로 계속 늘잖아요. 보세요. 계속 늘죠. 계속 늘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이제 전고점 근처 왔는데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거의 지금 전고점 근처 왔잖아요. 전고점. 여기 보시면 그죠? 거의 전고점 근처 왔는데 이거 저는 전고점 넘어간다고 봅니다. 지금 건지 지금 25만 원대인데 지금 보세요. 그 기관이 외국인이 그렇게 싸고 개인들이 지금 그렇게 팔고 응? 거기다가 실적 매출 늘죠. 영업이익 늘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AI의 흐름이 앞으로 몇 년간 그죠? 세상을 바꾸는 중심 섹터에 그죠? 제가 20년 전에 인터넷처럼 응? 지금 역할을 할 게 AI인데 그 AI에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 HBM 반도체잖아요. 응? 그러니 지금 이렇게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가는데 지수가 그것도 기관인 사고 외국인 사서 이렇게 잘 가는데 그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게 차트가 딱 얘기해 주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 지금 SK하이닉스는 여기 와 있잖아요. 이 차트가 이 차트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종목을. 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전고점을 넘으려고 여기 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보세요.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내려왔을까요?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횡보하고 있지만 이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 21선 밑에 있죠. 그러니까 21선 밑에 있을 때 이런 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육용 종목으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21선을 깨고 이게 주봉이네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이제 크게 보기 위해서 주봉으로 봤는데 일봉으로 봐도요. 삼성전자를 일봉으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그 제가 21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 21선 깨고 여기서 21선 못 뚫고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도 못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이런데 여기도 못 뚫죠? 이런데 응? 이런 데에서 삼성전자를 매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잖아요. 딱 21선만 보면 21선을 못 뚫고 있잖아요. 21선을 못 뚫고 있잖아요. 응?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도 지금 보면은 한참을 아직까지도 응? 그래서 여기 잠깐 올라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 21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또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최근에 와서 조금 올라서 있는 이런 정도. 그 대조가 되잖아요. 삼성전자하고. 그러면 이 삼성전자도 이제 한번 보시게요. 여기 보면 한번 실적하고 도대체 매출이나 이런 게 어떤가 보세요. 삼성전자가 매출은 조금 늘었어요. 조금 늘었죠. 아까 SK하이닉스는 거의 막 더블로 늘고 하는데 그죠? 그게 거의 그 자리요, 그 자리. 그러니까 매출도 거의 그 자리. 응? 그 영업이익 보세요. 영업이익도 여기 조금 늘었다가 다시 줄죠.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도 거의 그 자리. 그렇죠? 그럼 이러니 매출도 거의 제자리 걸음, 영업이익도 거의 제자리 걸음. 이러니 외국인 한번 볼까요 또? 누가 샀나 누가 팔았나? 자, 삼성전자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 삼성전자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보세요. 삼성전자 지금까지도 저 외국인이 계속 팔잖아요. 보세요. 근데 기관이 사긴 했지만은 여기 숫자를 보세요. 단위를 이 파는 그죠? 외국인이 파는 숫자하고 기관이 사는 거. 여기다 이제 개인까지 파네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파는 건 좋은 건데 그런데 지금 기관 매수하는 거하고 그 외국인이 파는 거 보세요. 이 단위가 다르잖아요. 단위가 이거 보세요. 단위가 그죠? 기관 사 거의 그죠? 거의 5배잖아요. 5배. 이게 4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0이니까 그죠? 이 기관이 사는 거에 비해서 외국인이 파는 게 거의 5배잖아요. 5배. 그 개인이 판다고 해도 이러니 이게 수급이 이러니까 이 삼성전자 주가가 그 SK텔레콤,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잘 갈 수가 없다 이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종목을 그 남한테 물어볼 것 없이 이렇게 그죠. 그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 그다음에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매출이 어떤지 그 차트가 어떤지 이거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그냥 딱 눈으로 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교육용 종목 요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라니까요. 여기 수강생분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게 실전적이잖아요. 이것은 막 이론을 쌓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내가 찾아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한두 주 사서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확률이 높으니까 무서울 필요 없고.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지금 이 예탁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탁금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예탁금이 왜 늘어났고 그리고 이 늘어난 예탁금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개인들 예탁금이 늘은 것은 개인들이 은행 계좌에 적금 깨고 예금 깨고 해서 그게 지금 주식계에 들어와서 그래서 예탁금이 늘은 게 아니라 본인들 주식 계좌에는 주로 주식이 있었는데 가지고 있던 주식들이 손실이 주로 나 있다가 이렇게 그죠? 지수가 막 오르고 그다음에 웬만한 종목들이 조금씩이라도 막 오르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는 종목들 중에 많은 종목들이 원금은 좋으니까 일단은 그걸 팔아서 그걸 현금화해서 그걸 은행 계좌를 안 빼고 주식 계좌를 놔두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 예탁금이 는다는 얘기 예탁금이 그러면 앞으로 지수가 이제 3천 넘어가고 그죠? 이겼어. 지수가 3천을 넘어가고 해서 3,300 가고 400 가고 그러면 예전에 고점 근처 가고 고점을 넘어가고 3,400, 500 가고 그러면 개인들이 계속 팔겠죠, 주식을. 주식을 계속 파니까. 그러니까 예탁금은 계속 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이제 지수는 앞으로 더 오르겠죠. 지수는 시간 지나면서 더 오를 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보면은 결국은 이제 지수가 오르고 웬만한 종목들이 오르면서 누가 돈을 버냐는 얘기죠, 누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거의 3천 근처 와 있고, 그 많은 종목들이 좀 올랐는데 우량주들 지금 많은 종목들이 올랐는데 그랬을 때 지금 주식시장에서 실제 계좌 안에서 돈을 벌고 있는 투자자는 누구냐? 지금 현재 지수가 오르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수익을 주로 내고 있는 돈을 주로 벌고 있는 투자자는 누굴까요? 한번 채팅에 써보세요.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지수가 오르고 많은 종목들이 오르면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로 돈을 벌고 있는 투자자는 누구일까요? 채팅창 한번 써보세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지금 코스피 지수가 거의 3천 근처 왔지만 주변에 주식 하시는 개인분들 돈 많이 벌었다는 분들 있으세요? 없을걸요? 지수가 지금 3천 근처 왔으면 지수가 엄청 많이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예전 같으면은 막 지수가 3천 근처 가면 좀 많은 개인들이 막 지금 흥분해 있어야 하거든요. 막 지금. 누가 막 얼마 벌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죠. 보시면. 근데 이게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수가 3천을 넘어가고 3,300을 넘어가고 고점인 3,300을 넘어가고 3,500을 넘어가고 거의 4천을 가도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현금 딱 들고 있을 거예요. 그 종목들을 살려고 보니까 종목들이 또 막 올라 있고 이제 어떤 종목은 많이 올라 있고 또 특히 좋은 종목은 그 개인들 눈에 좋아 보이는 종목은 막 2배 올라 있고 3배 올라 있고 막 50%막 100% 200% 이렇게 올라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돈을 많이 버는 상태고 그러다가 이제 그 개인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예탁금을 있던 거 가지고 이제 주식을 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만약에 코스피가 5천을 간다고 하면 그 개인들이 사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4천 넘고 거의 한 4,500 지수가 4,500 정도 가면 이제 주변의 개인들 중에서 주식 좀 잘하고 이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현금 들고 있었던 분들 이제 다 그 주식을 살 거고 그러면 이제 주식 올라가던 주식이 더 오르는 거예요. 잘 많이 올랐던 주식이 더 오르게 됩니다. 개인들이 사는 주식은 뭐예요? 막 이렇게 싼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막 2배, 3배 오른 거 사잖아요. 나중에. 응? 그래서 이 고객 예탁금의 지금 흐름, 이 고객 예탁금의 흐름이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 고객 예탁금의 흐름, 그 투자자 예탁금, 이게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증권사에서 고객 예탁금의 이 흐름이 바로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고 이 돈의 흐름에 의해서 이 지수도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할 건데 그런데 지금 한국 주식시장의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고 그죠? 아까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응?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종목 좋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보시면 응? 지금 거의 지금 전고점 넘어가려고 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지금 있잖아요. 거기 그 교육용 종목을 좀 잘 이해하시면 시장을 이해하는데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좋은 종목들 알아보는 데 있어서도 그냥 누가 좋다니까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교육용 종목을 그 지금 한 종목씩 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최소한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용 종목 그러니까 지금 교육용 종목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종목을 많이 들이면은 수강생들이 관리하기 힘드니까 제가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강의 시간에 한 종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제가 한 종목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이게 두 종목 정도 이렇게 이제 최소한으로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교육용 종목들은 이게 우량주입니다. 우량주인데 이게 수급이 좋고 그다음에 실적 그래서 우량주면서 수급이 좋고 실적 플러스 그다음에 차트의 위치. 그래서 이 삼박자, 그죠? 이 삼박자가 갖춰져 있는 게 제가 드리는 교육용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종목 하나를 드려봅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이런 교육용 종목들은 사실은 이게 중장기 종목으로도 좋은 종목들인데 수강자분들이 한번 사서 아무튼 이렇게 잘 관리해 보셔라. 익절, 손절 이렇게 그래야 수강생들 실력이 자꾸 늘고 그다음에 종목을 알아보는 그런 안목, 그죠? 이 종목을 알아보는 기준, 종목을 선택하는 기준 이런 것들 자꾸 이제
자기 것이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대세 상승장의 지금 초반부이기 때문에 굳이 종목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아주 어려운 그 난이도가 높은 그런 시장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HK 이노엔 여기 제가 이렇게 HK 이노엔입니다. HK 이노엔 여기 띄어져 있으니까요. 여기 보세요. 누가 사는지 누가 파는지 보세요. 지금 외국인 사죠. 지금 보세요. 기관 사죠. 그 개인이 팔죠.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나 이런 건 이제 수강생들 찾아보세요. 뭐그 네이버 검색하면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조금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 조금 단위가 적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실적을 보시면 0919. 0919 잠깐 해보세요. 이거 0919. 실적도 보세요. 실적도 뭐 늘고 있죠. 아무튼 실적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고 있고 실적도 좋죠. 왜냐면 재무 상태도 좋고. 그럼 차트를 보시면 제 교육용은 일봉으로 드려요. 보시면 이것도 보시면 이 보면은 이제 그 21선 밑에 있다가 그다음에 여기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렇게 횡보를 깨죠.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 응? 그리고 이제 전고점 근처까지 탁 올렸다가 또 여기 매집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리도 이제 괜찮은 자리고 이런 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이런 자리에 그죠? 21선 위에. 그리고 여기 좀 올랐다가 지금 눌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래량 줄고 있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리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한번 관리를 해보셔라. 관리를 한다는 것은 기준을 가지고 익절, 손절. 그러니까 익절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15에서 20% 정도면 일단은 매도를 하세요. 근데 이제 손절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인데 손절은 이제 짧게 하려면은 21선을 깬다. 라든지 21선을 깬다. 아니면 여기 전저점 있잖아요. 여기 전저점. 전저점을 깬다. 2번. 그런데 이게 내려가서 나는 좀 더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10불 넘어간다. 일단 자르라는 거죠. 응?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손절을 잘 하셔야 돼요. 손절을. 응?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좀 길게 버텨보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불. 나는 차트 이평선 이런 거 전저점 안 따지고 나는 좀 길게 버텨보겠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아니다. 나는 그냥 작게 일단 자르고 또 기회 오면 다시 사고 자르고 기회 오면 다시 사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작게 하는 게 좋고. 이것도 선택이에요. 뭐가 좋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작게도 해보고 해서 21선을 깼을 때도 해보고 또 전저점을 깼을 때도 해보고 그리고 마이너스 10%도 해보고 그 손절을 그렇게 해서 아, 10종목도 해보고 20종목도 네, 해보고 그래서 그걸 하셨어요. 쭉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본인이 쭉 해서. 그래서 본인한테는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래서 본인이 쭉 보고
본인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이게 손절에도 무슨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안 해. 본인이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이너스 21선을 깼을 때도 해보고, 전저점을 깼을 때도 해보고, 그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수업료를 내야 된다고요. 그 마이너스 10%라도 해보고, 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어디, 잠깐만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어떤 게 더 맞은지, 확률적으로. 그래서 본인한테 잘 받는, 본인한테 나는 마이너스 10%가 그래도 확률이 높더라. 응? 왜냐면 마이너스 10% 잡는 것은 그러니까 21선을 깼어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전저점을 깼어도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종목, 20종목, 30종목 이렇게 해보는 거죠. 10종목, 20종목을 이제 손절을 했다는 것은 수익을 익절한 종목은 몇십 종목이 되는 거죠. 확률적으로. 손절한 종목 10종목, 20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손절을 이런 기준을 가지고 10종목, 20종목을 했으면 분명히 익절한 종목은 거의 60종목, 70종목, 80종목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그 종목 하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응? 지금까지 했던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 할 종목들, 앞으로 내가 이렇게 교육용 종목 같은 이런 종목을 내가 사서 관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익절 아니면 손절해야 되잖아요. 응? 내가 본전에 나오려고 들어간 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투자라는 게 본전에 나오려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응? 투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익절하든지 손절하든지. 이제 본전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나와야 되는 경우는 나와야 되지만, 그러니까 본전에 나오려고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개인들은 들어가서 좀만 있으면 이제 그 본전이 목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종목을 잘못 골다 종목을 잘못 골랐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투자를 한 것은 목표는 이 익절이 목표죠. 익절이 목표인데 손절은 왜 생각하냐? 아까 제가 했잖아요. 확률을 벗어나는 부분은 결국 손절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10종목 했을 때 한두 종목 손절하고 한 7, 8종목 익절하면은 그게 확률이 한 70%, 80%, 90%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추세로 끌고 가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15%, 20% 되면은 그리고 뭐 상한가 탁 나온다든지 급등한 나온다든지 이러면 응? 또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파시라는 겁니다. 샀는데 막 상한가가 탁 나온다. 그러면 미련 두지 말고 파세요. 내가 팔았는데 다음날 또 상한가가 못 될 거냐. 그러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이 교육용 종목은 이렇게 막 중장기처럼 막 대박을 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중박 정도. 그죠? 15%, 20%는 충분히 중박입니다. 중박. 기간 대비 봤을 때. 대박이라고까지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한 중박 정도. 중박 정도는 되죠. 충분히. 자, 가고. 그래서 이제 고객 예탁금 부분을 제가 이제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기 그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뭐 저쩌고 좀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카톡 프로필에도 올려드렸어요. 그거 읽어보시면은 좀 이해하셨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메인 이슈잖아요. 투자자들한테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란 전쟁. 근데 이 전쟁이 지금 보면은 특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시장을 것은 이런 전쟁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이 전쟁에 의한 경제 지표예요. 이게 전쟁에 의해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여 가냐. 결국은 투자를 한 건 그러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의해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래서 이 경제 지표의 변화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 아까 제기했던 주가를 만드는 것은 결국 이런 전쟁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결국 실적하고, 그죠? 성장성하고 수급하고. 아까 제가 교육용 종목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보시면. 성장은 좀 다른 얘기지만, 결국 실적, 수급, 그 다음에 차트. 실적, 수급, 차트. 이 주가를 만드는 것은 전쟁이 주가를 올리고 내리고가 아니고, 결국은 그 기업의 실적과 수급과 차트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냐. 근데 결국은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잘 보세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게 일어난 지 언제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1, 2주, 2, 3주 됐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한국의 코스피나 코스닥은 이 전쟁 상관없이 잘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그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잠깐 한 것은 지금 조정받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조정이다. 그 여기 중요한 얘기죠. 겁쟁이, 투자에서 겁이 많은 분은 결국 뉴스에 팔고, 이 전쟁이라든지 막 이런 악재 팔고, 고수는 눌림에 담는다. 이 조정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종목, 그러니까 상승할 종목으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게 뭐예요? 실적과 수급과 차트,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래서 잠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눌리더라도, 이런 달에서 파는 자리가 아니고, 파는 자리가 아니고, 이 눌림이라는 거, 눌림. 조정이 눌림이죠. 그래서 기라는 것은 이게 매수기라는 거죠. 매수. 이게 매도기가 아니고 매수기. 또 막 전쟁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까 봐. 제가. 지금은 뭐 전쟁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또 코인과 관련해서도 지금은 뭐냐. 이 수량이 중요하다. 수량.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 오르고 내리고 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량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량을 내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냐 적게 가지고 있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코인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수량을 그대로 가지고 있냐, 이만큼을 그대로 가지고 있냐, 아니면 내가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어찌고 하니까, 그죠? 뭔 불장이야, 전쟁인데. 그래서 어떤 코인을 내가 해서 100개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선택이죠. 100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방법. 하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내가 좀 무서우니까 한 50개로 줄이자. 이렇게 줄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냥 다 팔아버리자. 0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2번, 3번. 그래서 아까 그 조정으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물량 늘리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나는 여기서 100개에서 한 110개로 늘리자. 이렇게. 이런 선택이 있죠. 그러니까 1번, 그죠? 그대로 가는 1번. 줄이는 방법. 그 다음에 아예 다 없애는 방법.
아니면 내가 몇 개라도 늘리는 방법. 그죠? 그래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자, 이거 이해하셨다. 5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선택이에요. 선택. 막 큰일 났다. 막, 야, 지금이 기회 아니야. 막 이게 아니고 투자자는 항상 선택이에요. 선택. 어떤 그저 기회가 왔을 때도 어떤 위기가 왔을 때도 위기가 왔다. 막 전쟁이 일어났다. 막 이스라엘 이라크 막 핵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야. 막 뭐, 응? 그리고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그 언론에서 얘기한 것 조금만 이렇게 살펴보면 딱 알잖아요. 이스라엘 이라크 아니 그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응? 게임이 안 된다는 거 딱 알지 않으세요? 보시면 그냥 이라크가 겨우겨우 버티고 있구나. 이게 딱 응? 그쫙 보면 알잖아요. 보면. 근데 막 언론에서는 막 무슨 확전이다, 막 무슨 전면전이다. 아니, 잘 보세요. 지리적으로, 응? 지리적, 우리처럼 해서 북한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전면전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그 사이에 막 여러 나라들이 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전면전을 해요? 거기서? 응? 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전면전이 안 되니까 그냥 미사일이나 좀 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오는 미사일 다 그냥 격추시키고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오는 저거 그냥 다 막고 그 방어 기술이 없으니까. 응?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막 언론에서 막 전면전이고 막 아무튼 엄청난 전쟁일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 전쟁에 대해서 좀만 알면은 보고 응? 딱 그죠. 그 전쟁이 그잖아요. 보면 이길 것 같으면 계속 하고 싶고 질 것 같으면 그만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싸움도 그렇잖아요. 개인들끼리 싸움도 내가 이길 것 같으면 계속 싸워서 끝까지 끝장을 내고 싶고 내가 질 것 같으면 이쯤에서 끝내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보면 상황을 보면 딱 어떤 상황인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라크 지금 그죠? 끝장내고 싶고 이라크는 여기서 계속하면 자기네들이 그죠? 안 되게 싶으니까 그냥 여기서 멈추고 싶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무슨 전면전. 응? 자, 보세요. 그래서 계속 흔들고 피로하게 만들다가 진짜 불장, 코인의 진짜 불장은 순식간에 온다, 순식간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장이 시작됐어도 이 뭔 불장이야 이러고 있다가 그저 때가 되면 그냥 순식간에 온다, 순식간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조정 기간은 거의 2년인데 이렇게 불장이 끝나는 것은 그냥 3, 4개월이면 끝난다. 이게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들랑달랑 하다가 이거 놓쳐버리면 이제 이런 데서 쫓아가기도 뭐하고, 그렇죠? 쫓아가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런 데서 들랑달랑 하신 분들은 이게 푼돈은 벌지 몰라도, 응? 그렇죠? 푼돈은 벌지 몰라도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가는 이 타이밍, 갑자기 막 쏘아 올라가는 이게 타이밍이잖아요, 타이밍. 근데 들랑달랑 하다 보면 이렇게 탁 올라가는 이 타이밍을 놓친다는 거죠. 그러면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못 따라가요. 어떻게 막 플러스 하루에 막 50% 올라가고 100% 올라가고 200% 그거 어떻게 쫓아가요? 뭐, 그렇잖아요. 저기 종목에서 그냥 그저 5% 10%만 올라가도 그 쫓아가기 무서워하는 분들이 응? 플러스 막 50% 플러스 100% 200%막 올라간 걸 그걸 어떻게 쫓아가요, 그걸? 못 쫓아가죠. 그래서 지금은
안 흔들려야 돼, 안 흔들려.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본인들이 중심을 딱 잡아야 된다, 중심을. 이게 멘탈이죠, 멘탈.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멘탈을 본인들이 가서 흔들리지 않고 결국 최종적으로 승자가 돼서 결국 대박에 가까운 수익을 내려면 본인들이 결국 본인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냐? 본인들을 믿어야 된다. 이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은 결국은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 막 전쟁이니 뭐니 뭐 불장이 오니 안 오니 뭐 의심이 많이 드는 것은 또 결국은 누구를 믿어야 한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이 누구를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끝까지 가요. 끝까지.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서 끝장을 봐야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그래야 아까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죠. 자, 그 제가 이제 그 교육용 종목도 그렇고요. 교육용 종목도 보세요. HMM도 그죠? 제가 이런 데서 드렸잖아요. 뭐 금방 급등하고 이런 건 아닌데 가잖아요. 꾸준히 보세요. 이 증권주 보세요. 얼마나 잘 가요. 보세요. 이 증권주 보시면 지금 미래에셋증권 지금 그죠? 증권주 중에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거 보면 지금 보면 막 거의 올라가는 날은 거의 막 그 장대 양봉처럼 가잖아요. 이 시가총액 큰 종목입니다. 이렇게 이평선 안 깨잖아요. 보세요. 이게 22평선이고 아까 있던 그러니까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런데 그죠? 이런 데가 사기 좋은 자리 있죠. 보시면 교육용 종목으로 딱 맞는 종목이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데 샀으면 거의 막 거의 한 60% 70% 이렇게 나 있는 종목이고 그 증권주들 제가 있잖아요. 증권주들이 지금 그래서 미래에셋증권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로 증권주들이 흐름이 좋고 기움증권도 보세요. 기움증권은 아직 많이 간 건 아닌데 기움증권 이게 삼성전자 기움증권 기움증권 미래에셋증권 기움증권 자, 거기다가 제가 지난주에 그 남북 경협주 말씀드렸죠. 그 남북 경협주도 그 슈팅이 한번 나왔죠. 남북 경협주도 뭐야? 남북 경협주도 지난주부터 해서 이렇게 쭉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그죠? 그 슈팅 나왔죠. 났다 좀 보시면 그 남북 경협주들이 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죠. 보세요. 남북 경협주들. 근데 특별히 지금 뭐 김정은이하고 아니면 트럼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앞으로 뭐 만나자 어쩌자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도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때 뭐 확성기, 남북 간 확성기 이거 중단했다. 이거 하나로 보시면 이게 지금 선반영하는 거죠. 보시면
이 남북 경협주들이 지금 슬슬 파동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어? 그 종목들 그렇고요. 시장에서 그 환율 보세요. 환율은 지금 횡보하고 있죠. 보시면 환율이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지금 1360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1200 한 70, 80 1200 한 70, 80 내려가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1200도 깰 수 있어요. 지금 흐름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1270, 80 깨고 1200도 깨고 이러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이게 이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한 1, 2년 걸쳐서 그런다는 겁니다. 환율이 그렇게 이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반대로 환율하고 반대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이제 3,500, 이제 가까운 3,500, 4,000, 4,500, 5,000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일단은 환율이 내려가고 있고 앞으로 더 내려갈 거다. 그래서 아마 1200도 깨는 이런 어떤 환율 흐름까지 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특히 우량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그저 기관들 수급도 중요한데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중요합니다. 우량주 중에서. 지금 이제 시장도 종목도 지금 주로 끌고 가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기관들 흐름도 중요하고 연기금 흐름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교육용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지금 기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보시면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인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코인이 지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보시면 도미넌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빨간색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빨간색이 지금 나올락말락 하고 있죠. 보시면 지금 현재 이번 주 지금 여기에 걸려 있죠. 걸려 있으면서 이 빨간색이 지금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결국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제 시간 문제인데 나오는데 일단은 그죠? 이게 이런 게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이렇게 장대 음봉. 여기는 이제 올라가는 중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지금 앞에 고점을 보면은 이게 이제 거의 고점 근처예요. 고점 근처이랑 거의 다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시간 문제인데 결국은 제가 이걸 계속 그려드리잖아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불장은 시작됐는데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려면은 이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으로 주봉 기준으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와야 된다. 장대 음봉. 그럼 그게 나올 거냐? 나오죠. 그게 이제 언제냐가 문제인데 일단 도미넌스 상으로는 결국 그게 나와야 되고요. 이제 우리 업비트를 가서 보면 업비트에서 그 업비트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이 중요한데 그 이더리움을 보시면 이더리움을 이게 주봉으로 보시면 이게 주봉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이 주봉으로 보면 지금 몇 프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2.5% 올라오고 있네요. 이더리움이 지금 주봉으로 보면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올랐는 데다가 지금 여기 정구점 근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정구점 근처 있고, 여기서 지금 많이 올랐고, 그죠? 여기서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받고 있는데, 지금 가격적으로 지금 많이 하락을 않는 상태에서 보시면, 한 주, 두 주, 3주, 4주, 그리고 지금 이제 5주째. 지난주에 위아래 좀 꼬리 달고 결국 이제 어떤 기간 조정하고 이제 이번 주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 이더리움도 결국은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정구점을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여기 앞에 정구점을 넘어가야 된다. 주봉상으로. 근데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이 그죠? 지금 신고가를 갔는데, 아니 비트코인이 아직 업비트에서는 아직 신고가를 못 갔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그렇죠? 이 비트코인도 여기서 이제 여기 조정에서 여기서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그 이더리움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도 여기 정구점을 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신고가를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비트코인이 여기를 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넘고, 그럼 이게 언제 넘을 거냐? 이게 언제 넘을 거냐?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추경이 아직 된 게 아니거든요. 추경이 거의 한 20조인가 한다는 건데, 추경이 딴 게 돈 푼다는 얘기죠. 한 20조 정도 풀 건데, 근데 이 추경을 하는 게 지금 19일, 뭐 20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잖아요. 보시면. 그 20일. 타이밍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지도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한 3주, 4주째 돼가니까, 그죠? 지금 현 정부가, 신정부가 것도 지금 1주, 2주, 3주, 1주, 2주,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이게 맞물리잖아요. 보시면 1주, 2주, 3주, 4주째. 그럼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쯤 해서 이제 그 신정부 출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경, 결국 이제 돈이죠, 돈. 시장에 돈이, 이 추경에 의해서 돈이 풀리면 이 돈이 다 들어가겠어요. 결국 시장으로 가지. 그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타이밍들하고 좀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돈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그 주식시장에 그 예탁금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 이 업비트 기준으로 여기 그 아무튼 비트코인이 아무튼 2억 근처나 2억을 넘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이제 추경에 의해서 돈도 풀려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주식 예탁금에 그죠? 고객 예탁금에 돈이 지금 아까 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응? 지금 한 60 몇 조인데, 그래서 앞으로 70조, 80조 이렇게 늘 건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이 코인 시장이 막 핫해서 막 어떤 알트코인들이 나중에 불장이 본격화되면서, 그러면서 막 어떤 알트코인 막 10배 가고 20배 가고 30배 가고 막 50배 가고 이런 게 나오면, 결국은 이 주식 예탁금 중에 일부는,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또 이렇게 코인 시장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코인 시장으로. 응? 코인 시장으로. 추경에서 돈 풀리고, 또 다음에 고객 예탁금 중에 일부, 뭐 제가 얘기하는 10%든 20%든 이런 게 이렇게 넘어오면서, 그러면서 또 코인 시장에 돈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코인 시장도 딴 게 아니에요. 코인 시장도 이제 개인들 돈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개인들 돈이 이만큼이면, 그 개인들, 세력들 돈이 아니고 개인들 돈이 이만큼이면, 이제 이게 본격적인 불장이 들리면 개인들 돈이 지금보다는 몇 배 많아져요. 이렇게. 응?
개인들 돈, 이게 세력돈 아니고 개인들 돈이 몇 배 많아져야 됩니다. 이게 몇 배 많아지려면은 이제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해야죠. 언론 플레이도 해야 되고 세력들이 해야 되는 일 뭐냐면 언론 플레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몇 배씩 한 코인들 막 10배 가고 20배 가고 30배 가고 이런 코인들이 업비트에서 이런 코인들이 여러 개 나와야 돼요. 여러 개. 그죠? 여러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막 얘기가 돼야지. 유튜브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막 언론을 통해서 그래서 비트코인이 막 2억 넘어갔다. 그 다음에 어떤 알트코인이 막 10배 갔다, 20배 갔다, 어떤 알트코인이 막 50배 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러면 개인들 돈이 이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이때가 진짜 이제 본격적인 불장이 와서 결국 이 고점으로 가는 이런 흐름으로 될 거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됐을 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도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 10배도 가고 20배도 가고 30배도 가고 이런 코인들이 나올 거다. 자, 요거 이해하셨다. 3번 쳐보세요. 이해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알트코인들 가격만 쳐다보고 있어야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막 10배도 가고 20배도 30배도 가려면 저희가 가진 알트코인들이 그렇게 아무튼 10배 이상씩 가려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그런 조건이 돼야 돼요. 조건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개인들 돈이 지금보다는 몇 배 더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개인들 돈이 몇 배 더 들어오는 그런 때가 올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올 거라는 얘기죠. 왜? 지금 거래소도 준비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다 준비하고 있다. 응? 거래소 거래소도 세력입니다. 이 업비트라는 거래소도, 이 거래소도 우리가 세력이 누구냐 얘기하는데,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거래소예요. 거래소. 업비트, 빗썸, 또 바이낸스. 큰 세력 중에 하나예요. 큰 세력 중에. 이런 큰 세력들이 이 본격적인 알트 불장을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트 불장이 오네 안 오네 이것은 그저 돈 벌기 싫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뭐 그런 것 쫓아다닐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믿어야 할 것은 뭐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개인들이 대박 나지 못하도록, 개인들이 큰 돈 벌지 못하도록 그 시장에서, 그래서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불장 안 온다. 그리고 몇몇 유튜브에서 뭐 불장 안 올 거니까, 그죠? 불장 안 올 거니까. 근데 그분들은 불장이 안 온다고 이게 믿고 있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개인 투자자들 그쪽으로 이렇게 아무튼 유인해서 그냥 그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 됐던 뭐 아니면 코인, 알트코인 됐던 해가지고 선물, 현물이 아니고 선물 시장으로 끌어들이려고. 선물 시장으로. 이게 그분들도 불장이 오는 건 아는데 자기들이 선물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유튜브들도 제가 봤을 때 꽤 있다, 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강생분들도 마찬가지로 개인분들도 그 유튜브 이렇게 보시는 건 좋은데 유튜브를 잘 가려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될 유튜브가 어떤 유튜브인지, 그래서 유튜브를 잘 골라보는 것도 그것도 실력이에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유튜브를 본다면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될 유튜브를 골라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회원 모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들의 어떤 그 뭐라고 이해관계, 이거 어떤 이익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계속 공짜는 없다. 다 뭔가가 있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 이더리움은 그냥 조정받는 거다. 이게 조정받는 거고, 저희 알트코인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꿈틀꿈틀 하잖아요. 지금 막 확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가진 않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타이밍을 이렇게 체크하는 것 같아요. 막 가는 건 아닌데, 스레스홀드도 이게 이제 주봉으로 보니까 그러는데, 일봉으로 보면은, 그죠? 이런 슈팅이 나오죠. 어제 같은 경우, 그죠? 이게 막 아주 크게 올라간 건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집도 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력들 지금 이렇게 타이밍을 이렇게 좀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지금 막 가도 괜찮을지 아닐지 이런 걸 좀 이렇게 가늠해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코인들이 저희 코인들이 그러니까 한 그죠? 지난 주간은 또 마스크 네트워크가 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스레스홀드가 그러고 또 이번 주 다음 주면 또 다른 코인이 또 이런 모습을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집도 하면서 이렇게 어떤 타이밍도 보면서 그다음에 그 개인들의 물량도 체크해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때문에 세력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세력들은 지금 자기들이 지금 해야 될 걸 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지금 이제 세력들이 원하는 거하고 지금 개인들이 원하는 게 지금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느낌이 다른데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도 그 세력들이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세력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뭔지, 지금 이런 타이밍에 세력들이 원하는 게 가격인지 물량인지, 제가 있잖아요. 그 개인들이 원하는 건 지금 가격이잖아요. 지금 빨리 어떻거나 막 5배든 10배든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개인들이 원하는 거고,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 가격이야 내가 어떤 때만 되면 내가 얼마든지 뭐 10배든 20배든 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지금 가격이 쌀 때, 지금 가격이 싸져 있을 때, 이럴 때 코인 몇 개라도 더 사놓자. 물량을 늘려놓자. 그 개인들 물량을 최대한으로 이렇게 아무튼 뺏어내자. 그래서 지금 목적이 다르죠. 의도가 다르고. 지금 그런 시기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차트로 봤을 때 그다음에 아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금 그 세 개가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업비트에 저희는 업비트에 했으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일단은 신고가를 가야 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더리움이 일단은 정구점을 넘어가야 됩니다. 정구점을 넘어가야 되고, 세 번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일단은 이렇게 급락으로 나와야 된다. 급락.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서 그러면서 개인들의 아무튼 투자 자금이 이렇게 몇 배로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돼서 이게 시작돼서 아마 불장은 작고 굳게 끝날 거다. 작고 굳게. 그러니까 아무튼 100일 남쪽. 한 3개월이죠. 3, 4개월 만에 끝날 거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 코인 가격이 아니고 이런 코인 가격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은 이 가격들이 아니고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비트코인이 일단은 신고가를 가야 되고 업비트에서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넘어가야 되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이 급락으로 나와야 된다. 그럼 이거하고 맞물려서 그다음에 개인들 투자 자금이 이렇게 올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오면은 알트코인들이 10배, 20배, 30배 이런 코인들이 업비트 안에서
여러 개 나올 거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또.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